훌륭하게. 아, 네, 안전한 일터입니다. 하나, 둘, 셋. 진짜 일상이 너무 불편해서였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상에서 너무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근데 같이 공부하고 페미니즘 책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책 모임을 하면서 아, 이거는 이래서 불편하구나, 이래선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거를 책이나 공부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배우는 게 저는 운동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뼛속까지 가부장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자기가 만약에 그런 뼛속까지 가부장이라면 그런 이해하기 위한 언어나 공부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면서 되게 불편해하는 마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그러니까 저한테 페미니즘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저한테 너 연애 안 하니? 결혼 안 하니? 이런 거 물어보는 질문이 항상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나랑 관계가 있는 가까운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른이라는 이유로 그냥 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궁금해하는 거예요. 심지어 면접 자리에서도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뭐 출산 계획도 있니? 뭐 이렇게 아직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다라고, 그냥 사회생활하기 참 어렵다,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아, 나만 불편한 게 아니었구나, 나만 예민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거에 대한 생각의 근거를 조금 찾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보편적으로 정상이라고 말하는 범위에 내가 항상 속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는데 정상이 아닌 건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상으로 말이 어려졌다. 정상이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난 정상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떤 그 범위 안에서 나를 항상 비정상으로 보는 느낌들을 느껴왔는데 페미니즘에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아니까 조금 이렇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아, 나 그래, 내가 내 떳떳한 마음이 맞았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이유 없이 저도 위축되는 게 있었거든요. 나는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못했네, 막 그런 거. 근데 이제 위축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주로, 근데 여기 질문에서 사실 겹칠 것 같은데, 주로 좋은 뜻으로 너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라면서 이렇게 그런 건네는 말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지나친 질문 같아요, 그거 지금 안 궁금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왜? 내가 너한테 관심의 표현인데 이러면 또 말이 있는 거죠, 생각이.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자유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페미니즘. 저는 약간 일을 구하고 있었던 시점에 사실은 서울로 취직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서울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천안 지역에서 일하시는 엄마 친구분, 그래서 그냥 이모 부르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너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천안에서 오랫동안 그런 편집 디자인 일을 하는 분이 있다, 그분한테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취업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었고 그냥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관련한 일을 알바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따라왔던 건데, 근데 거기 왔을 때 여기 사과나무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얘기를 하다가 제가 포트폴리오도 보여드렸어요, 명재쌤한테. 그랬더니 명재쌤이 이제 3가지 제안을 주셨던 거예요. 그냥 네가 창업을 하되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거, 그리고 아니면은 다른 데에 일을 소개시켜주는 거, 아니면 사과나무에서 일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윤곽이 안 보이는 게 사과나무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일하게 될지, 명재쌤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근데 뭔가 그게 사과나무에서 일하는 게 저한테 가장 드문 기회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사과나무에 일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약간 페미니즘이랄지
사회 운동이랄지 이런 걸 이제 사과나무에서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뭔가 불편한 게 있고 뭔가 있는데 주로 읽었던 책은 에세이나 소설류였어요. 그래서 나의 불편함에 대해서 뭐 책을 찾아서 읽는다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조금 이제 사람들하고 사과나무에서 친해지는 단계에서 명재쌤이 페미니즘 독서 모임을 해보자. 그래서 찌찌언즈란 걸 해보자. 그때 근데 뭐지? 82년생 김지영이 좀 핫했을 때 막 그 핫한 거 이후여서 그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럼 독서 모임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약간 저는 근데 그때 저도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저한테 좀 오염되게 느껴졌었어요. 약간 그냥 불편한 거. 아 근데 나는 여성주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얘기하지? 그렇게 이상하게 대하지? 해가지고 약간 근데 독서 모임을 한다고? 그러면은 뭐야 나 그럼 페미니스트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약간 있었어요. 근데 명재쌤이 하는 얘기는 다 맞는 말을 하니까 그럼 해봐야겠다. 근데 그 전까지 독서 모임도 사실 안 했었고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그러면서 약간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 모임을 시작하면서 저도 거기서 이제 약간 조금씩 찾은 것 같아요. 그런 저의 방향성 같은 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명재쌤한테 이끌려서 뭔가 많이 관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명재 사장님이 저희 사장님인데 저희가 그것도 호칭도 처음에는 명재쌤이 저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렇게나 부르라는 거예요. 차가나무 처음 왔는데 사장님은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대표도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지? 해가지고 한동안 사장님을 부르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반말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별명을 불러도 된다고 했고 근데 그런 게 너무 낯설어서 명재쌤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역에서 어떤 청년 모임, 그때 2012년도 아마 대선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선거가 있었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청년 모임 같은 거를 사장님이 하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천안에서 만들었었는데 제가 어디 카페에서 그 포스터를 보고 그 모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됐고 아, 천안에도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처음 그 모임을 통해서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뭔가를 하는데 제가 그때 막 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포토샵만 혼자 막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걸 보고 사장님이 같이 일을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다 아 이거 진짜 다 모두가 노리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특히 제 또래의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아 그러면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저가 지금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을 받아서 전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제가 그 일을 했어요. 툴을 배우면서.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일을 주고 월급을 주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희한하죠.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하라면 못하거든요. 사과나무 소개를 좀 길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사과나무 그러니까 사장님이 왔어야 된다. 계속 오라고 했는데 계속 뭐 젊은 여성들의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막 이런 얘기해서 아무튼 사장님은 2009년 사업자 등록증에 2009년에 처음 혼자 프리랜서로 그냥 지역에서 디자인 일을 쭉 해왔던 사람이고 뭐 시민단체나 주로 시민단체에서 필요한 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3년에 처음 저랑 일을 한 게 어쨌든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회사의 형태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이 공간을 그때 만들었고 그렇게 하고 그때 이후로 저희는 계속 시민단체나 기관이나 뭐 사회적 경제 영역이나 이런 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요새는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전국으로 약간 확장된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장님이 되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연대 현장에 계속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기로 계속 넓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은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관심에 따라 그런 현장들 가는 걸 진짜 좋아하세요.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연대하고 이래서 근데 또 신기한 게 그게 일로 돌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저희도 재능 기부 많이 당하고 재능 기부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번아웃 올 때 있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 관심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항상 거기에 같이 하는 거. 그래서 저도 조금 화가 나고 이러면서 의아했던 게 이게 지금 돈 버는 일이야 뭐야? 그래서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럴 때도 있었어요. 20년 작년 20년이었나? 어쨌든 사업 혼자 한 시간이 더 길긴 했지만 20년을 채운 걸 보면 그런 관계 맺음을 사장님은 잘해요. 그리고 혼자는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 3명이서도 그걸 유지하게 하는 걸 보면은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3명이 일하는 구조 안에서도 그거를 계속 해나간다는 거. 저는 이상하게 페미니즘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고 뭔가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되게 항상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글쎄 그냥 저는 일상에서 너무 불편한 게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페미니즘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우는데 안 바꾸면 그거는 뭐랄까 그건 본인의 문제고 그 당시에 일베랑 메갈이 되게 화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크게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알고 있던 여성주의, 페미니즘하고 거기서 말하는 페미니즘이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딱히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눈에 띄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딱히 나를 정체화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너네 떠들어 나 딱히 그냥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논쟁에서.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저도 약간 이제 거리감을 두고 싶었던 건데 사실 제 안에는 계속 쌓아온 불편함이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뭐 82년생 김지영 읽으면은 그냥 마땅히 공감되는 이야기인데 왜 그걸로 이렇게 난리들이지? 아이돌이 뭐 이거 티셔츠 입었다고 왜 그렇게 화를 내지? 막 이래서 뭐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았으나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마땅한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굳이 그걸 티내면서 해야 될까요? 뭐 굳이 나를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하면 약간 주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섞여 있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세대 간 격차가 없는 것부터 약간 이런 페미니즘을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까 그 가부장이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르는 얘기를 하셨는데 왜 페미니즘을 얘기 못하냐면 가부장이 힘으로 찍어 누르는 이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던 거예요. 사회 전체의 학교부터 그러니까. 근데 사과나무는 딱 그게 없어진 공간이다 보니까 사실 뭐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건 있죠. 일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고 늦을 수 있고 왜냐면 본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일단 그 인정하는 분위기, 이해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진짜 의아했던 게 저는 되게 기존에도 직장생활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사장님이 일을 주고 내가 그걸 해결해서 사장님 통해서 다시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일 받고 사장님이 일을 주면서도 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불안하면 얘기하면은 일은 하다가 엎어질 수도 있고 하다가 납기를 못 맞출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해봐라. 실수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 겁이 많아서 진짜요? 진짜 그래도 돼요?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겁이 많아서 어쨌거나 받은 일이 불만족스럽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다 했어요. 다 처리를 했었고 이제 1년차, 2년차 지나면서는 이거 슬슬 한번 해본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제가 안 하고 싶은데 안 해도 될까요? 그러면 사장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은 알았대요. 그럼 그거 하지 말아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진짜로 제가 뭐 클라이언트와 소통 간의 문제도 있었지만 진짜로 일을 못 맞추는 게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저한테 뭐라고 안 하시고 애초에 근데 약간 조율이 잘 안 됐던 거니까 같이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를 저는 사과나무 와서 하나씩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윽박질러서
해놔라 이런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었어요. 혹은 오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푸시를 한다거나 뉘앙스를 풍긴다던가. 그래서 저 그런 적이 오히려 제가 진짜로 괜찮은 거야? 진짜야? 이렇게 약간 계속 봤던 적이. 제가 상상한 거는 저희는 지역에서 그 아까 말한 찌찌언즈라는 페미니즘 책 모임을 한 게 2016년인가 그래요. 근데 한 번은 그때 하고 내가 왔을 때 2018년도에 했어. 18년? 그러니까 막 이거를 어쨌든 오래 했는데 그때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믿고 했고, 근데 2020년에 하고 쉬고 있는데 그 이후로 새로운 페미니스트 만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되게 컸는데 그거를 못해서 저는 아쉬웠어요. 그냥 익숙한 얼굴들만 거의 와서. 그래서 도대체 저는 천안의 젊은 페미니스트들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대로 느끼셨대요. 저는 조금 더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보람은 못했던 집회를 어쨌든 모이는 자리가 작년에 없어서 아쉬웠는데 기자회견 이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딱 모여있는 걸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게 진짜 좋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안희정 관련된 친구라고 딱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 뭐 김지은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순간부터 진짜 여기서부터 짠해 계속 눈물을 참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되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게 진짜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멀지 않은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진짜 항상 빚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이슈나 사회적 진보의 어떤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이제 뭐랄까 제안하는 역할, 페미니즘에 관해선 특히 제안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민주노총 하면은 항상 조끼 입은 아저씨들만 떠오르잖아요.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아까 그냥 이건 생각인데 그 학교 비정규직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런 아까 그 북콘서트 했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불편했던 거 이런 거로 페미니즘을 접근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내 일이 노동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내가 노동자라고 하는데 그걸 잘 모르고, 근데 한번 노무사님한테 이렇게 뭔 강의를 듣는 게 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막 뭐가 없대요. 의무가 없는 게 많대요. 그걸 듣고 제가 잠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나는 연차를 못 받아도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 지점에서 약간 놀랐는데, 그렇게 소수로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노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아니면 연결고리? 물어라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가닿을 수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상이 맞나? 진짜로 존재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조금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를 언론에서 계속 원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대선 결과를 보면 이긴 실존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긴 했는데, 그게 근데 그러니까 정말로 그 정의하는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혐오를 계속 부추기고 그냥 나는 이런 편에 서는 게 더 쉬워 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그런 선택들을 했었던 것 같고, 근데 실감을 하는 거는 주변에 페미니스트인 남자들이 진짜 없구나.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그래도 활동가들이나 되게 멋있는 사람들이나 열심히 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떠올려봐도 페미니스트는 없네? 이게 되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왜냐면 좀 도망가기 쉬워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부장 안에 숨을 수 있고 이렇게 안 해도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좀 내가 불편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실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이슈보다도 페미니즘을 공부하려는 의지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 협동조합을 한 적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되게 세대가 다양하고 이랬는데 무슨 뭐 정치 모임이나 뭐 이렇게 뭐 예산 무슨 활동할 때마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페미니즘 책 읽자 이러면 진짜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그런 걸 느꼈어요.
제 주변에서 제가 경험하는 뭐 이대남 이런 거는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저도 애들한테 물어봐요. 또래 20대 애들한테 물어보면 도대체 이대남이 정말로 있냐. 그거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진짜로 이것저것 얘기할 수 있는 그룹이 있고 정말로 너 페미하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식의 언행을 하는 그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대 남자애들한테는. 그래서 그 괴리감을 느끼냐니까 괴리가 아니라 그냥 그게 사실은 일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전에만 듣고 아버지한테도 있긴 하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진짜 모든 20대가 그런 건 정말 또 아니란 말이에요. 들여다보면은 좋은 생각을 하는 20대 남자들도 많고 그래서 약간 근데 투표하면서 저도 느낀 게 약간 이렇게 딱 편견을 심어주는 것 같다. 20대에 대한 갈라서게 하고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느꼈어요. 선거하는 사과나무 처음에 이제 일 시작할 때 명재쌤이랑 어떻게 일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사과나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제 일정을 알려주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명재쌤이 자기는 오후에 출근하고 싶고 쉬고 싶을 때 그냥 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 신혜씨는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말하면 되는지 약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제 출근 시간을 제가 정하면 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다. 나도 내가 일터에서 편하고 싶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덜컥 그런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업주 입장으로서 되게 의심스럽고 불안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제안을 해준 거?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너가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일할 것이라는 거를 믿어주는 거.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만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보지 않는 거가 저는 되게 저를 존중해준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그걸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더 일을 성의껏 하게 되는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과남을 만나고서는 어떤 식으로든 난 일할 수 있겠다 그런 안정감을 좀 얻었어요. 저는 조용히 해! 내가 인터뷰하고 있잖아! 일라! 저는 안전이 뭔지 공부할 수 있는 일터? 뭐 평등이 뭔지 공부할 수 있는 일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이 뭐고 평등이 뭐지? 그러면 뭘 알아야 우리가 그런 일터를 만들 수 있지? 라고 얘기하고 서로 의논하고 공부할 수 있는 일터인 것 같아요. 거기에 게으르지 않는 거. 안전합니다. 평등하고 안전합니다. 민주노총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만으로도 잘하고 있지 않을까요? 민주노총이 어떤 일에 필요한 줄 알고. 여성의 날 행사하면서도 약간 세대가 많이 섞이고 이렇게 뭔가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낯설면서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되게 신선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노력도 계속 해주시는 거? 그래서 여러 세대가 계속 섞여서 운동을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해주시면 사람이 페미니즘 공부하지 않으면 결국에 구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멋있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나 운동이나 이런 거는 어떤 자기의 믿음을 실현하고 어쨌든 자기가 멋지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페미니스트가 아니면 안 멋있더라고요. 그 말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말은 나는 성차별주의나 가부장주의에 찬성해 라는 말이라서 사실 결국에는 어떤 차별을 찬성하는, 차별을 방관하는, 방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시작하는 거는 저는 페미니스트즘의 시작이라고는 보거든요. 근데 난 몰라, 난 회피해, 무조건 도망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구려진다. 페미니즘은 베룩스가 얘기한 건데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
그러니까 성차별에 근거한 그것도 있고, 근데 페미니즘 여러 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약간 정상성에 대한 강박? 그런 것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차별받는 사람 없는 거, 어떤 그런 정상성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걸 지향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한테 페미니즘은 잘 몰랐지만 나한테 필요한 언어였다. 그랬던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면. 사랑하는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입니다.